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의 대표곡 나가자 해병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병대 출신 중에서 이 나가자 해병대가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원래 군가에도 일종의 생명 그리고 유행이 있기 때문에 군가 역시나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노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과거에 유행했던 군가가 잊혀지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70년대 이전에 불렀던 해양가라는 노래가 이제 해병대에서 잊혀지고 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팔강모 사나이라는 노래가 지금 유행하는 게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가자 해병대 이 노래만큼은 1949년 해병대 창설 직후 노래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해병들이 불렀고 또 지금도 부르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병대의 대표곡이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애국가가 결코 잊혀질 수 없고 또 유행을 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병대에게는 거의 신성시 되는 노래입니다만 정작 이 노래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노래 속에 나오는 나가자 서북으로 라는 가사와 관련해서 해병대는 국토 통일 또 조국 건설을 위해 나아가겠다면서 왜 하필이면 정북쪽이 아닌 서북 쪽으로 나가겠다는 거냐, 이 서북이라는 방향에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가사 속에 등장하는 나가자 서북으로 라는 구절의 의미 그리고 이 노랫말을 쓰신 신영철이라는 분이 초대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 장군의 조카라는 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가자 해병대 이 노래를 먼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1절만 들어보시죠.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들어도 항시 가슴이 벅찬 뭔가를 느끼게 되죠.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해병대가 확실합니다. 그럼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과정, 둘째, 노랫말을 쓰신 신영철이라는 분은 누구인가, 또 그분이 신현준 초대 해병대 사령관의 조카라는 설은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의 가사 속에 등장하는 나가자 서북으로는 과연 무슨 뜻인가,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 노래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해병대 초창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화 등을 소개한 해병대의 전통과 비화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창설기에 제정된 이 나가자 해병대의 군가는 다음과 같은 내력을 지니고 있다. 즉 1기 신병교육대로 편성된 이중대 2소대에는 입대 전 장미 악극단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무대 극본도 썼고 또 모 영화사의 조감독으로서도 활약을 한 적이 있는 1924년생 신영철이라는 특별한 소대원이 있었는데 그의 그러한 이력과 재능을 알게 된 소대장 강복구 중사가
우리 해병대에도 군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가사를 만들어 볼 것을 제의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마침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다. 여기서 시작은 스타트 했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적인 성격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일기생들의 신병교육대로 편성된 이중대 2소대에 신영철이라는 대원이 있었다라는 내용은 그러면 신영철이라는 대원이 신병 1기가 아니라 신병 1기를 교육시킨 기간 요원이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강복구 중사가 소대장이었던 이중대 2소대가 신병 1기 교육을 전담했고 이 교육 요원 중에 신영철이라는 대원이 있었다.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영철이라는 대원은 1949년 4월 15일 해병대 창설 당시에 380명 또는 400여 명 중에서 신병 1기 300명을 제외한 해군에서 넘어온 기관요원 80명 또는 100여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전 방송에서 신병 1기생들에게도 선임병이 있었다라는 방송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창설 당시에 기관요원을 정리한 이 명단에서 신영철이라는 소대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표의 오른쪽 빨간색 표시를 보시면 2소대 기관요원 4명의 명단이 보입니다. 소대장은 1등병조 강복구 그리고 3명의 분대장 이름이 보이는데 이 밖에도 사령부 본부나 다른 중대 소대에도 신영철이라는 분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려진 신영철은 병 1기생이다. 이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신병 1기생들이 주로 29년에서 31년생 그럼 20살 전후의 나이였는데 반해 신영철 이분은 24년생 그럼 해병대 창설 당시 만 25살 상당히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잘못 알려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기생 어르신들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 20살 자신들보다 무려 대여섯 살이나 많은 동기생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선배님들께서 신영철은 병 1기생이 맞고 나중에 해관 7기 장교로 임관 후 소령 계급으로 예편했다는 사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해관 7기는 6.25 전쟁 중인 1951년 12월에 임관하셨습니다. 아무튼 나가자 해병대가의 작사자가 병 1기라는 사실을 확인한 저는 어렵지 않게 그 신영철 선배님의 주소를 확인했고 얼마 전에 정확히 번지수까지 나와 있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왕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신영철 선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는 바로 옆집 마을 토박이 어른의 말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옆집에 이사 온 신영철이라는 분은 둔포면 신왕리 그 동네가 고향이 아니고 중노년의 외지에서 이사 온 분이기 때문에 인근에 일가 친척이나 가까운 분들이 없다. 또 그분께서 해병대 군가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건 들은 기억이 없다. 아울러 옆집에 신영철 어르신은 해병대에서 직업군인을 하셨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다. 뭐 이 정도 단편적인 얘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 둔포면 신왕리에 사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신 그분이 나가자 해병대를 작사하신 신병 1기 해관 7기 신영철이라는 사실은 나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채호 선배님이 쓰신 해병대의 전통과 비화라는 책에서 설명한 내용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절로 된 그 가사가 만들어지자 강복구 중사는 그것을 지휘 계통을 통해 사령부에 제출했고 마침 군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사령부에서는 참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가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내외의 가사를 공모하는 절차를 거쳐 결국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그 신영철의 가사를 당선작으로 선정하되 심의 과정에서 다소의 수정 작업을 거치는 한편 3절을 추가로 만들어 최종적인 확정을 했다. 또 작사가 완성되자 사령부에서는 신영철의 건의로 장미 악극단의 단장으로 있다가 그 악극단이 해체되는 바람에 수도경찰청 악대에서 활약하고 있던 김형래, 책에서는 괄호 열고 영화배우 김진규 씨의 삼촌 괄호 닫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김형래 씨에게 의뢰하여 작곡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군가가 제정되자 해병대에서는 조석별과업 시간을 이용해서 연습을 했고 통제부에서 운영하고 있던 진해 읍내의 해양극장에서도 연습을 했는데 그때까지 주로 해군 군가만을 불러왔던 장병들은 일종의 소유의식 때문이었는지 더 한층 열을 올려 재창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가자 해병대가는 병일기 신영철 선배님이 작사하고 작곡은 당시 수도경찰청 악단장이었던 김형래 선생께서 작곡했다. 이게 확실해 보입니다. 참고로 작곡가 김형래 선생에 대해서 나름 제가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책에서 언급한 장미 악극단의 존재 여부. 지금 보시는 화면의 그 사진은 1947년 4월, 5월 그때 그 신문에 실린 광고인데 두 장의 광고 모두 장미 악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울러 왼쪽 광고에서는 김형래라는 이름이 그 유명한 황문평 선생과 나란히 등장하고 있고 가수 백나나, 남인숙이 특별 출연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역시나 음악 지휘 김형래라는 이름이 중앙에 크게 인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947년 당시 김형래 작곡가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고 이분이 장미 악단의 단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이니까 정부 수립 이후 수도경찰청 악대장으로 가셨겠죠. 아무튼 47년 이때 신영철은 김형래 단장과 같이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에는 장미악단 50명 총 출연이라는 내용도 보이는데 신영철이 악단 내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무대 극본을 썼고 또 영화사에서는 조감독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는 걸 보면 총 50명의 단원 중에서 악기 연주자나 무용수 등을 제외할 경우 김형래 단장 입장에서는 신영철이라는 청년이 당시 나름 실력 있고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신영철 해병이 노래 가사를 들고 와서 작곡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흔쾌히 작곡을 해 주지 않았을까. 뭐 모르는 사이라면 뭐 찾아갈 저 입장도 아니고 또 부탁을 한다고 해도 작곡을 해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신영철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길래 신현준 초대 사령관의 조카라는 소문이 돌았을까?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의 개인사를 정리한 자료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책의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1924년생, 고향은 황해도, 그렇다면 경북 금능, 그러니까 지금의 경북 김천이 고향인 신현준 사령관과 같은 시족촌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신현준 사령관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같이 만주로 이주했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이 일가 친척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한 이상의 사실만 놓고 봐도 또 신영철 선배님과 같이 근무했던 복수의 선배님들께서도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신영철 선배님이 신현준 사령관의 조카라는 얘기 역시나 같은 시기에 근무하신 해병대 초창기 선배님들 말씀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아주 가깝게 지냈다는 병일기 이봉식 어르신을 포함한 복수의 선배님들께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신영철이 신현준 사령관의 조카라는 설은 아마도 잘못 알려진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영철 선배님의 본관이 어딘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신현준 사령관과 같은 평산신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밝히려고 평산신시 학렬도까지 확인했는데 신현준 사령관의 본명은 신봉균, 한자로 밭들 봉자에 고를 균, 그럼 봉자 아니면 균자 돌림이겠죠. 그리고 신현준 사령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역시나 해병대에서 복무한 신옹목, 신옹인 형제는 옹자 돌림. 그런데 저는 관련된 그 돌림자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신영철이 오촌 조카였다면 옹자 돌림을 쓰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같은 평산신시지만은 아주 뭐 촌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먼 그런 관계,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해도가 고향인 신영철은 해방 이후 1947년 38선을 넘어 남하했다고 합니다. 그럼 만으로 23살. 당시 신영철의 부모님은 공산화된 황해도 고향에서 반동으로 몰렸고 해주 형무소에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23살의 신영철은 남쪽으로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이후 신영철은 서울의 장미 악극단 등에서 활동하다가 1949년 해병대 병 1기로 입대했다는 것은 뭐 이미 그 이유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나가자 해병대 노래 가사 속에 등장하는 나가자 서북으로 이 구절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서북 쪽은 제가 노란 화살표로 그려놓은 만주 쪽 방향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1949년 5월 이 노래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 북쪽을 포함한 서북 쪽의 상황을 살펴보면 38선 이북에는 소련군과 북한, 또 만주 지역에는 아직 지금과 같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이전, 즉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비록 수도 남경을 빼앗기고 이미 모택동 군대에게 패색이 짙은 상태,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에서야 정부 수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만주 지역은 창설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대한민국 해병대에게는 관심 밖이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주 지역은 6.25 전쟁과 중공군의 참전, 또 메가더 장군의 만주 폭격 계획 등에 따라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었지, 사실 6.25 전쟁이 발발하지도 않은, 게다가 중국의 내전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해병대가 만주 지역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다. 따라서 나가자 서북으로라는 구절을 가사에 넣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당시 서북이라는 의미가 역시나 당시 서북 청년단에서 말하는 서북의 의미와 비슷한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가자 해병대 이 가사 속에 등장하는 국토 통일, 또 조국 건설, 그리고 마지막 3절에 원한의 38선도 무너지리라,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저는 나가자 서북으로의 서북은 만주 지역이 아니라 당시 38선 이북의 북한 지역을 뜻하는 거였다. 특히나 신영철은 적화된 북한 황해도 지역에서 부모님이 반동이라는 이유로 처형되자 남쪽으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38선 이북 북한 지역에 대한 수복 의지가 강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생 대한민국에서 이제 창설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해병대가 더욱이 만주를 치기 위해서는 인민군이 있는 북한 지역을 먼저 수복 통일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가자 서복 아니 나가자 만주 이런 뜻으로 가사를 썼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해병대의 대표곡 나가자 해병대와 관련된 사연들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자 해병대 3절까지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